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유전자 클로닝과 단백질의 정제를 통한 생화학의 이해에 대해 발표할 국민대학교 바이오 발효융합학과 3학년 이창윤입니다. 오늘 발표는 유전자 클로닝과 단백질 정량에 대한 개념 설명과 중요성, 실험 과정과 실험 결과, 그리고 고찰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전자 클로닝과 단백질 정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클로닝이란 생물체의 특정 유전자를 세포에서 추출한 후 그 유전자를 벡터 DNA에 삽입하고 숙주세포에 도입시킨 후 증식시킴으로써 균일한 유전자 집단을 만들어내는 유전자 조작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유전자 클로닝 기술은 단백질을 분리하여 단백질에 대한 연구와 이를 통한 단백질 의약품 생산과 유전체 분석을 통해 염기서열을 분석하고 이를 응용하여 각 유전자의 생물학적 기능과 중요성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만드는 데 활용이 됩니다. 저희가 진행한 실험의 경우 목표한 DNA가 제대로 세포에서 배양이 되어 올바른 표적 단백질이 발현되었는지 확인을 하는 데 유전자 클로닝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유전자 클로닝을 하기 위해선 우리가 대량 생산을 해야 하는 단백질을 발현시키는 표적 DNA와 이 DNA를 잘라낼 수 있는 제한 요소, 잘린 표적 DNA를 삽입할 수 있는 플라스미드, 플라스미드와 표적 DNA를 이어주는 연결 요소, 그리고 외부 DNA를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형질 전환용 세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백질 정량은 미생물 세포 내에 존재하는 많은 단백질 중에서 목적하는 생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우리의 표적 DNA가 제대로 배양하여 제조합 단백질을 발현시켰을 때 이 제조합 단백질이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그 양이 얼마만큼 발현이 되었는지 검증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단백질 연구의 목적은 단백질의 양을 정량하거나 목표 단백질의 활성과 비활성을 계산하는 데 있습니다. 단백질 정량의 과정은 모든 단백질이 들어간 조 추출액에서 침전, 농축 등을 통해 단백질을 분리하고 특성에 맞는 크로마토그래피 등을 이용해 정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기 이전에 단백질 의약품의 생산은 어땠을까요? 기존 단백질 의약품은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고 추출이 어려워 약품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단백질의 추출 과정에서 비위생적이거나 위험한 물질을 추출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전자 클로닝을 이용할 경우 단백질 생산 과정에서 단백질의 양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생산 과정에서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었으며 DNA나 아미노산 서열을 바꿈으로써 단백질의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많은 의약품 수요를 감당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의약품 생산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유전자 클로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험 과정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실험 파트에 대한 핵심 내용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파트는 DNA 대사를 통한 제조합 대장균의 배양입니다. DNA 대사에서는 먼저 균주에서 목표로 하는 효소 단백질의 활성을 확인하고 활성이 확인되었다면 목적 단백질을 발현시키는 DNA와 플라스미드를 추출합니다. 이후 준비된 플라스미드 벡터와 DNA에 동일한 제한 요소를 이용해 플라스미드 벡터와 목적 유전자를 각각 절단한 후 라이게이즈를 이용해 플라스미드의 목적 유전자를 삽입시켜 제조합 플라스미드 DNA를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제조합 플라스미드 DNA를 형질 전환 세포에 넣은 후 배양함으로써 첫 번째 파트인 유전자 클로닝에 대한 실험이 완료되며 유전자 클로닝 실험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바로 목적 유전자가 얼마만큼 플라스미드 벡터에 삽입이 되었는지와 제조합 플라스미드 DNA가 얼마만큼 대장균에 들어갔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단백질 대사를 통한 단백질의 발현입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 목적 유전자가 플라스미드에 삽입되어 올바르게 대장균에 들어갔다면 제조합 대장균에 배양할 시 목적 유전자를 통해 목적 단백질이 발현됩니다. 하지만 목적 단백질뿐만 아니라 다른 단백질도 함께 발현되므로 제조합 단백질만을 분리 및 정제를 해야 합니다. 이후 분리된 목적 단백질의 정량과 순도를 측정하고 검증을 진행함으로써 두 번째 파트인 단백질 발현에 대한 실험이 완료되며 단백질 발현 실험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목적 단백질이 얼마만큼 완벽히 분리 및 정제가 되었는지이며 단백질 mg당 효소의 활성을 나타내는 비활성 값이 얼마나 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학기간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였으나 결과는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대장균을 배양한 결과 제조합 DNA가 들어간 대장균은 배양되지 못해 블루 콜로니는 관찰되지 못했으며 단백질 정량 및 발현 실험도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결과에 대한 느낀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년간 생화학 수업을 통해 수많은 개념과 이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진행한 생화학 실험은 작년에 제가 배웠던 생화학의 근본인 센트럴 도그마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베타갈락토시데이즈의 락지 유전자가 형질 전환 세포에 들어감으로써 엑스갈 배지에서 락지 유전자를 가진 균주만이 나타내는 블루 콜로니가 형질 전환 세포의 배양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은 DNA의 변화가 결과적으로 단백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DNA는 RNA를 단백질을 만든다는 단순하면서도 쉬워 보이는 내용이나 직접 실험을 통해 경험한 센트럴 도그마는 결국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시행된 실험 중 생기는 사소한 실수만으로도 제조합 단백질이 발현되지 않을 수도 있고 단백질의 비활성 값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험의 오차와 이로 인한 한계는 오히려 생화학에 대한 지속적인 공부가 필요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생화학 실험은 그동안 배웠던 생화학을 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며 동시에 화학적으로도 실험적으로도 부족한 점을 알 수 있었고 생화학을 꾸준히 공부해야 함을 느낄 수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